네, 삼성 직업병 문제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반올림 농성장입니다. 오늘 저희가 농성한 지 벌써 394일이 되었습니다. 네, 선생님 저 보이세요? 지금 경비가 지금 우리 시작한다. 이거 지금 얘기하고 있네요. 네, 사실 오늘 김주희 선생님 오셨어요. 네, 보고하세요. 네, 경비가 지금 일사천리로 지금 보고하는데 선생님 누구신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기업센터의 김주일입니다. 공식 명칭은 함께하는 시민행동 좋은기업센터고요. 저희가 예산감시, 기업감시 이렇게 쭉 해오고 있었고, 그 기업감시를 하는 그 센터가 좋은기업센터인데, 사실 좋은 기업 찾는 거는 많이 쉽지 않았었고, 나쁜 기업을 없애는 쪽으로 더 많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네, 좋은 기업을 찾기 힘들고 나쁜 기업을 찾았다라고 하면 네, 어느 기업보다 이곳 네, 삼성이 빨리 찾아졌을 것 같은데요. 예. 예. 그래서 과거에도 삼성뿐만이 아니라 한 10여 개 기업 정도로 갔다가 이제 발굴을 해가지고서 계속 감시 활동을 해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이곳에서 있었던 기자회견에도 함께 해주시고 조정을 하던 가운데 갑자기 삼성에서 뭐 말만 그냥 보상위원회 이런 거 네. 허울 뿐이죠. 자기들 멋대로 돈 주고 피해자들 입 막는 그런 보상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을 때 또 선생님 오셔서 네, 문제다.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 이후로 저희가 여전히 이곳에 있습니다. 고생이 정말 날씨 추운데 정말 고생이 많으시고요. 네, 어제보다는 조금 오늘은 날이 풀려서 그나마 다행인데요. 이번 주 일요일에는 저 선생님 뒤에 무대로 보이시는 네네 배경이 되고 있는 76개의 꽃신을 이제 분양할 예정입니다. 영정사진 대신에 저희가 이렇게 두고 가꾸고 있었는데요. 이번 주 일요일에는 분양을 보내서 저희가 여전히 사과받지 못한 이들 그리고 제대로 보상받지도 못한 이들 아직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 약속만 하고 제대로 이행조차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저희 여전히 이루고 있습니다 라는 것도 알리면서 네, 계속 함께 해주십시오. 분양을 받으시는 분들께도 같이 요청을 드리고자 하는 행사를 가지려고 하는데요. 오늘 선생님이 저희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할까라고 미리 사전에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선생님께서 박근혜와 삼성의 공통점에 대해서 네, 요즘에 얘기할 것 너무 많잖아요. 너무 흥미롭습니다. 선생님께 잠깐 얘기를 좀 청하고 그러고 나서 저희가 이야기를 이어나갔으면 좋겠는데요. 네, 괜찮으시겠죠? 그러면 선생님께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네,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박근혜와 삼성의 공통점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먼저 394일차 이야말하기에 와서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최순실 정부부터 시작을 해갖고서 공통점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한 서너 개만 한번 짚어서 삼성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해볼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첫 번째 공통점은 비선 실세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 비선 실세와 종교적인 관계 또는 이제 그런 주술적인 자모니즘적인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뭐 다 아시다시피 최순실 정국에서 지금 어떤 시적인 존재로서 역할을 해오고 어떤 바지 사장으로서 박근혜 정부가 지금 공경에 처해져 있는데 사실 그 훨씬 이전서부터 삼성의 경우에는 이제 바지 사장, 그러니까 이건희, 이병철 재벌이 사실상 전부 다 좌지우지하고 있고 그 아래에서 거의 바지 사장 역할들을 하는 이런 식의 문제들이 쭉 있었었고요. 그 관계는 거의 신적인 관계 또는 샤머니즘적인 관계 이런 거 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경우에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느냐 하면은 재벌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다 있겠지만은 반올림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최순실 씨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권에 개입하고 있는 것에 따라 가지고서 박근혜 정부가 움직였던 것처럼 실제로 현장에서 삼성전자가 또는 갤럭시 문제에 있어서 어떤
밸런스가 폭발하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그런 문제들을 갖다가 현장에서 해결을 할 수 있어야지 되는데 그 배후에 있는 비선실세라고 하는 또는 재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본의 목적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더 커다란 목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또는 어떤 산재라든가 어떤 백혈병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아마도 삼성전자에 계신 분들 아니면은 저희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으면은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이제 녹취를 하거나 아니면 이 문제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빨리 해결하는 게 죄송합니다. 잠시. 살짝씩 기름이 나와요. 잠시만요. 네, 삼성 직업병 문제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반올림 농성장 394일차 이어 말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좋은기업센터 대표이신 김주일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오늘 이어 말하기에는 기업 문제와 상관 있으신 김주일 선생님 모셨는데요. 박근혜와 삼성의 공통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좋은기업센터에 대해서도 소개 잠깐 해주시고 또 공통점에 대해서도 잠시 얘기를 나눠주시면 저희가 페이스북 생중계 보시는 분들의 질문까지 받아서 제가 다시 앉아서 선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좋은기업센터 대표 김주일입니다. 일단 394일차 이어 말하기에 와서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요. 좋은기업센터는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한 17년 정도 됐는데요. 저희가 주요 모토가 예산 감시와 기업 감시를 갖다가 주요 목표를 하고 있고,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일들 중에서 기업 감시를 주로 하고 있는 데가 좋은기업센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기업센터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은 기업이 뭐냐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좋은 기업을 뭐라고 정의하기는 쉽지 않고 나쁜 기업을 없애도록, 나쁜 기업이 사라지도록 하는 게 좋은 기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삼성전자의 백혈병 문제라든가 또는 이제 다른 지역에서의 산재, 오늘도 하이닉스에서 이제 산재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고, 산재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노동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다 감시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일단 기업에 관한 이야기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박근혜 정부와 최순실 정부 이쪽 이야기들하고 삼성의 문제하고를 갖다가 같이 공통점을 찾아가면서 삼성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공통점이 생각을 해보니까 굉장히 많았는데요. 다 나열하려면 이제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만 이제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첫 번째 공통점은 비선실세가 있다. 그 비선실세를 거의 신처럼 모시는 존재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샤머니즘적인 관계가 첫 번째 공통점일 것 같고요. 두 번째 공통점은 이제 국민을 우습게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불통의 관리라든가 이런 것, 불통의 경영 이런 게 박근혜 정부와 삼성이 이제 거의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공통점은 그런 문제들을 갖다가 처리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얼굴이 굉장히 두껍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위기 상황인식이라든가 현재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감이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 역시 이제 현재 박근혜 정부하고 그다음에 삼성이 굉장히 유사한 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세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게 비선실세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 비선실세의 이야기는 사실 삼성 재벌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재벌의 문제이다 보니까 현재 대통령이 바지였다라고 하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처럼, 현재 경영권이라든가 아니면 삼성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협상에서 당사자로 나오는 사람들이 사실상 다 바지이고
실제로 그 비슷한 실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나오질 않고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이제 공통점인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기업에서는 어떤 게 문제가 되느냐면은, 물론 이제 국가에서도 지금 그 대란이 벌어지고 지금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하고 있는데, 기업 내에서도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 기업 경영을 잘하려면은 현장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업에서 뭐가 중요한지가 바로바로 올라가서 그 위에서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지금 실세하고 그러니까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 비슷한 실세를 갖다가 신처럼 모시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런 정보가 올라가서 올바르게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도 현업에 계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이 반도체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현장에 계시는 아니면 중간 관리자에 계신 분들도 다 아실 거라고 봅니다. 지금 아마도 잘 모르시는 분은 삼성의 경우에도 비선 실세만 이런 걸 잘 모르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그런 차원들의 문제가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이 현재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394일차 지금 계속 농성을 하고 있지만은 이런 문제에 대한 인식 자체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것들이 비선 실세가 사실 발주지하는 삼성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공통점으로 이야기한 게 국민을 우습게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었는데, 국민을 우습게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 첫 번째랑 비슷할 수 있는데 정보의 흐름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정보의 흐름이 없다는 이야기는 소통에 대한 이야기이고, 소통을 안 하고 경영을 한다는 차원의 문제인데, 누구랑 소통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고객이랑 소통을 해야 되고, 노동자랑 소통을 해야지 되고, 그 다음에 협력회사랑 소통을 해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주주하고도 소통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주주는 뭐 사실 재벌이다 보니까 다 한통 속이는 셈이 되는 것이고, 소통이 안 되고 있고, 이 정보가 흐르지 않는 이 문제가 삼성의 경우에는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최근에 제가 해외를 나갔다 오면서 비행기를 타서 좌석에 딱 앉자마자 바로 나오는, 아마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갤럭시 노트 7을 충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외국 항공을 타니까 스케팅 하는 데에서 갤럭시가 스케팅해서 캐리어로 들고 갈 때에는 다 아시다시피 칼이라든가 뭐 이런 거 갖다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승기 같은 거 가져갈 수가 없는데, 스케이팅 하는 사람이 갤럭시 노트 7이 있느냐라고 해서 있으면은 짐으로 붙여야 되고, 꺼서 짐으로 붙여야 되고, 못 가져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갤럭시 노트 7으로 대변되는 이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나왔을까라고 하는 걸 보면은 통상적으로 기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미국에서도 예전에 로켓이 하늘로 인공위성이 올라가다가 폭발하거나 이제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보통 조직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마 삼성 갤럭시 노트 7의 경우에도 뉴욕타임스에서 조직의 상명하복의 그런 문화의 이야기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조직 내에서의 소통,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소통이 조직 외부와의 소통도 가장 큰 문제지만은 조직 내에서도 소통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조직 문화, 이런 것이 이제 삼성의 가장 큰 문제이고, 아마 박근혜 정부와도 거의 유사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면은 아마 삼성 갤럭시 노트 7의 경우에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조직 내부에서 이 상태로 상품화가 되면은 폭발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것 같다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해외에서도 유사한 경우에 조직 내에서 그런 위험성을 알고 있었는데, 그거를 경고를 해도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관리자라든가 경영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된 거였었는데, 마찬가지로 삼성의 경우에도 이 갤럭시 문제에도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근본적인 문제는 정보를 갖다가 독점을 하고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소통을 안 하는 이런 문화, 더군다나 이제 특히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노동자, 그 다음에 고객, 그 다음에 협력회사들과의 하청업사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데, 또 과거에 삼성이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보면은
제일 소통을 안 하는 게 노동자와의 소통을 제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협력회사, 그 다음에 고객, 그 다음에 주주와의 소통은 뭐 같은 구간이니까 잘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고객과의 소통도 상당히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멀어지게 됐고요. 그래서 점점 더 불통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이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은 참 쉽지 않다, 앞길이 쉽지가 않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이야기 든 게 이제 얼굴이 두껍다라고 하는 부분이었는데, 상황 인식의 문제, 위기 관리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도 지금 이 상황에서 새로이 총리를 임명하고 비서실장을 임명을 하고 하면서 끝까지 뭔가를 해보겠다고 정권을 놓지 않겠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 현 상황이 어떻다라고 하는 인식의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삼성의 경우에도 이제 갤럭시폰 문제를 비롯해서 백혈병 문제를 비롯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식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인식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인식을 하고 있는데 얼굴 자체가 두꺼운 것인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둘 다의 왜냐하면은 글쎄, 네, 인식의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는 게 왜냐하면은 인식의 문제가 있으면 개별 기업 차원에서의 문제 해결과 같은 경우에는 인식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재용 회장한테 넘기는 이런 통괄적인 자본의 흐름, 세습, 상속, 이 문제가 제1의 삼성의 가장 큰 관심사이고, 갤럭시폰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백혈병 문제라든가 국민의 인식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크게 좌지우지하지 않고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은 어느 정도의 상황 인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건희 회장 체제에서 이재용으로 상속을 하는 이 부분이 제1의 이해 관심사이고 제1의 목적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무시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은 이제 현재 박근혜 정부와 마찬가지로 얼굴이 두껍다, 그래서 그냥 밀어붙이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사실 공통점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을 우습게 본다라고 하는 개별 문제에서 보듯이 사람을 우습게 본다라는 문제도 당연히 있을 거고, 그다음에 지금 미래재단이라든가 K 스포츠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런 경우에도 보듯이 남의 돈을 갖다가 이제 우습게 보고 남의 돈도 다 자기 돈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사실 이제 현 정부와 이제 삼성과의 공통점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와 말하기 위해서 무엇을 말해야 될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다가 뭔가 좀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가만히 앉아가지고서 이 세 가지도 골랐지만은 가지수는 금방 10가지, 20가지 금방 막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여튼 제 이야기는 그걸로 마치겠습니다. 근데 재밌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말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제부터 재미나게 해봐요. 저희가, 네, 왜 이렇게 왔다 갔다 뭔가 불안정했죠. 오늘 조금, 네, 에코모드였답니다. 하여튼, 저희가 이제, 불도 켜야 되고 조금 전기가 많이 드는 겨울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를 조금 더 많이 써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에너지를 써가면서 삼성 이 서초 사옥 앞에서 이렇게 1년은 넘게 있어야 됐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그랬는데 선생님 얘기 듣고 보니까 비선 실세가 있었고, 그죠? 그리고 국민을 무시하고 또 뭐였더라? 얼굴이 두껍고. 그래서 저희가 에코를 실현하지 못하고 이렇게 기름을 써가면서 이러고 있었군요. 네, 이제 알 것 같네요. 그래서 선생님, 얼굴이 두꺼운 이들, 그리고 국민을 무시하는 삼성,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는지 좀 고민해 보신 게 있으신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가 농성해도 안 되고요. 지금 삼성 LCD에서 일하시던 혜경 씨가 휠체어 타고 여전히 이 추위 속에 오가십니다.
이 밑에 화장실 이용 못 하시는 거 아시죠? 저 밑에 지하철에 있는 화장실 이용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이렇게 계속 오가시면서 삼성 너희 안전교육 제대로 하지 않은 거 사과해야 된다. 이재용이 지금 무슨 등기사로, 이사로야, 내가 용서치 않겠다라고 정말 얼마 전 기자회견에서 바들바들 분노하시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도 정말 얼굴이 두꺼운 삼성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현 전국에서 일단 최순실이 감옥으로 일단 뭐 최순실 대역이다 아니다 뭐 말이 맞긴 하지만 일단 검찰에 들어가서 최순실이 비선실세로서 한 역할들에 대해서 하나씩 밝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응징 내지는 어떤 의문의 처분을 받는 거와 마찬가지로 삼성의 경우에도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 그 재벌 삼성의 비선실세라고 할 수 있는 재벌의 문제부터 하나씩 밝혀나가면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문제 삼는 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박근혜가 퇴진해야죠. 하고 그 다음에 최순실 구속되고 그거는 당연한데 만약에 거기서 딱 끊긴다면 그 뒤에 진짜 배후인 그로 인해서 엄청난 특혜 혜택을 받았던 삼성 재벌 문제 다루지 않으면 이거 제대로 그냥 해결한 거 아니다라고 저희도 생각해서 어제도 여기 시민 발언대에서 많은 얘기를 했었거든요. 삼성 비자금 처벌해야 된다. 비자금 문제. 그 어디서 돈이 나왔겠어요. 말 사주고 그 수십억씩 그 돈은 비자금에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희도 최순실 문제와 이 재벌 삼성과는 너무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 고리 다 잘라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 직업병 문제 저희 올바르게 해결하러 왔다가 지금 삼성 재벌 문제 해결하게 생겼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갤럭시 문제 같은 경우에도 유튜브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나라에서는 다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갤럭시 폰을 갖다가 이렇게 다 회수를 하고 이제 효과적으로 유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한국 언론에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른 해외에서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고 왜 뭐가 원인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밝히지 않는 문제들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언론이라든가 정부, 삼성 이렇게 같이 연결돼 가지고서 문제를 갖다가 덮으려고 하는 이런 문제들도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보면서 갤럭시 폰을 갖다 이렇게 무리하게 한 거는 이재용 등기이사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무리수를 두다가 이제 사건이 발생한 거였는데 역으로 지금 와서 등기이사가 되는 이유로서 갤럭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기이사가 돼야 된다라고 책임 경영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꾸로 이제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상당히 정말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거랑 어떻게 이걸 뒤집어가지고서 다시 이렇게 합리화시키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하실 때 시민분이 지금 후원금통에 돈을 넣고 가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이미 지하철 안으로 쏙 들어가시긴 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제도 시민분이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저희가 5분 발언 부탁드렸더니 30초만 하시겠다고 하시더니 한 10분 하셨어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에 대해서 많이 분노하셨어요. 반도체 공장에서 일을 하던 노동자가 백혈병으로 죽는 사건은 상당히 먼 얘기처럼 들리실 수도 있었을 텐데 결국은 그 유해화학 물질이 어떻게 보면 가습기 살균제라는 걸 통해서 우리 생활 속에 딱 와닿게 되고 이 영업비밀이라는 게 상당한 문제였구나라는 게 이제 소비자들한테도 지역 주민들한테도 이제 와닿게 되었고 지금 정치 나 몰라라 하고 그냥 살아도 그냥 살아도 되나 보다 했더니 지금 그냥 우리 현실로 다 왔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30초 마이크 하신다더니 상식에 대해서 너무 많은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도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선생님도 지금 학교에서나 이렇게 지금 시국 선언문 해서 학생들과 많은 이들이 거리로 나오기도 하고 자기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요. 바람직하죠.
그랬다는데 법륜수님인가요? 네, 법륜스님도. 지금 최순실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루었냐. 갑자기 그 TK 경상도 예를 들어 콘크리트 지지율이 지금 그냥 한순간에 박근혜 지지율이 무너지고 국민 대통합이 이루어지고 지금 다시 새 판을 짤 수 있게 열어준 거는 최순실 그럼요. 때문이다. 때문에 시작할 수 있는 덕이라고는 할 기회가 수 된 것 없지만,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요 시기를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최순실 그냥 개인의 비행으로만 보지 않고, 박근혜, 그 다음에 그 뒤에 새누리, 그리고 정치 권력도 많이, 그죠? 싸웠죠. 그리고, 경제 권력, 저 삼성을 이참에 많이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기업 센터에서 하실 일이 정말 많아질 것 같은데요. 뭔가 계획이 있으신지. 좋은기업센터의 계획은 할 일이 없어지는 게 좋은기업센터의 바람직한 일이죠. 감시해야 될 기업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좋은 건데 할 일이 많아지고 그러면 이제 사회 자체는 더 불행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이 딱 좋은기업센터에 할 일이 정말 많아질 때 많이 일하셔서 얼른 우리가 이런 감시 이런 거 필요 없어도 그냥 우리 사회가 제대로 굴러가고 도덕적으로도 우리가 살고 먹고 사는데 아무 좀 근심 걱정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농성장에서 1년을 있어 봤는데요, 선생님. 겨울을 한 번 지났죠. 아이고 추워요. 피해자분들이 그냥 감기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 몸으로 이곳에 나오셔서 그래도 힘겹게 하는 거는 결국은 자신이 다녔던 회사 삼성이 좋은 기업이 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삼성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껍고 얼굴이 두껍고 국민을 무시하고 또 이 문제에 그냥 이해 당사자가 아닌 비선 실세가 그죠 장악하고 있어서 이재용 같은 사람이 그냥 얼마든지 그냥 앞서서 아무것도 안 해도 그 기업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도 그래도 그냥 비자금 줘가면서 어떻게든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게 됐는데 그래서 피해자분들이 원하는 게 좋은 기업이 되라, 좋은 삼성이 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기업도 그렇고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아마 지금 최순실 정국이 지나가고 나면은 사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경제 현안 문제가 일자리 문제인 거고요. 산업 구조적으로 이제 조금 나오는 문제이고 그래서 아마도 정부라든가 우리 사회에서 방송사고 또 났습니다. 잘 될 거예요. 저희 괜찮아요. 계속하면 되는 거죠? 계속 하세요. 그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일자리 아무래도 정부라든가 아니면 사회에서는 일자리의 양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안 좋은 일자리 갖다가 많이 하는데 최근에 이제 어디 그 토론회를 갖다가 어떤 의대 교수님이 일어나가지고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안전하지 않은 일자리는 일자리가 아니다. 카운터에서 그거는 빼야 된다라고 이제 일자리 개수 그거는 개수가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향후에도 계속 나가면서 일자리 문제가 사실 일자리 문제하고 이제 이런 부업종 문제라든가 그러니까 안 좋은 일자리도 만드는 게 좋은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인식들이 특히 이제 알바부터 시작을 해갖고 많이 깔려져 있는데 그 문제도 꼭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정말 안전하지 않은 일자리는 일자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명제를 갖다가 모두가 다 건축개발자서부터 국민들까지도 그 인식에 공감이 되면은 사실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안전이라는 게 저희의 몸과 건강을 해치는 그 안전한 일자리, 안전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 안정된 또 일자리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너무
불안정한 일자리도 너무 많이 있어서 그런 건 일자리가 아니다라는 건데 저희가 얼마 전에 제가 강의를 하나 저도 강의를 들으러 갔더니 쓰레기 시멘트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쓰레기 시멘트. 아니요. 우리가 이 건물 짓고 하는데 시멘트가요. 그걸 만드는데 석회석 뭐 이런 걸로 이용한 게 아니라 온갖 쓰레기들을 다 그냥 고온에서 이걸 녹여가지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분쇄하여서 시멘트를 만드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파트 집에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건강을 해친다는 거죠. 근데 제가 더 충격적인 걸 들었던 게 뭐냐면 이제 후쿠시마에서 또 그 원전이 터진 후쿠시마에서도 스페기물이 수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의 폐기물도 저희의 쓰레기 시멘트 만드는 원료로 들어오고 있답니다. 정말이요? 네네네네. 그러면 우리가 진짜 그냥 저 멀리의 공장에서 일어나는 얘기인 줄 알았더니 그 쓰레기가 결국은 우리의 삶, 이 도로에 깔리고 건물에 벽에 세워지고 그것이 우리가 다 노출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안전이라는 문제가 그냥 우리 삶 속에 지금 너무나 그러네요. 예. 그죠? 예. 그런데 거기에서 또 선생님의 말씀을 조금 더 같이 이어가자면 동양 시멘트 네. 비정규직이다 정규직 됐다고 좋다고 막 이랬는데 알고 봤더니 그 정규직으로 하루 종일 이제 그 쓰레기 시멘트에 노출되는 일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안전과 안정성이 저희가 정말 두 개를 다 신경을 써야 되는 문제였구나라는 건 생각을 예. 저희가 안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394일째 그렇게 예치고 있는데 삼성에서 그래서 다들 물어봐요. 삼성에서 어떤 응답이 있었냐고. 전혀 없습니다. 갤럭시 노트 7이 터졌으면 어떻게 말했냐면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빨리 이것을 리콜 조치를 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언론들도 선생님이 소비자의 안전을 하고 빨리 일 처리가 빠른 대처가 빠른 이재용 대단하다 이렇게 칭송을 했는데 노동자의 안전은 9년 동안 나몰라를 하고 여전히 이 농성장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이 잘못했을 때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고 보상하라는 요구가 그렇게 과한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반도체가 반올림이 지금 이제 앞서서 이야기 치고 나가면서 의제를 끌고 나가고 있는데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했던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다 거기에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같이 노력을 하고 하는 것들이 있어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사실 쉽지 않은 문제들인데 이제 삼성에 있는 다른 노동자들이라든가 협력업체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그런 갤럭시 문제로 문제를 삼는 그런 소비자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같이 힘을 합치고 또 연대를 해야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이제 제보가 저희가 224명이 이미 병에 걸렸다고 이제 하시고 76명이 돌아가셨다는 제보도 받고 하다 보니 일을 하기 전에 이제 예비 노동자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문의하세요. 진짜 거기 위험하냐? 얼마큼 일하면 위험한 거냐? 나 너무 가게 형편이 좋지 않은데 잠시만 그래도 일하면 되지 않냐? 아유 우리 아들이 그런다고 하는데 좀 말리고 싶네요 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이미 들어가신 분들은 결심을 하신 거죠. 내 건강, 내 몸 상해도 설마 나한테 이런 일이 그렇게 하시면서 감수를 하십니다. 계약서에는 내 생명과 내 건강을 빼앗기면서 담보하면서 내가 일을 하겠다라는 계약을 하진 않잖아요. 네, 그런데 사람들도 또 어떻게 보면 또 알고 거기서 일을 했잖아 라고 그 개인에게 덮어 씌우려고 합니다. 네, 노동자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안전하게 해야 될 것은 기업이 주요한 의무인데 전혀 하고 있지 않아 놓고 개인에게 너 알았잖아 내지는 그렇게 이제 주변 사람들도 이렇게 비난하는
아니면 이렇게 그냥 문제 삼지 마, 문제 제기하지 마, 그냥 돈 벌었으면 빨리 그냥 거기서 떠나, 아니면 얼마에 돈 쥐어주면 그럴수록 아유 더 문제 제기해서 뭐 하겠어, 이 삼성이 그 거대한 기업 너 할 수 있겠어? 라고 서로를 주저앉히기에 바빴던 모양새였었는데 요즘은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왜요? 왜냐하면 저는 요즘에 이렇게 거리에 나오고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게 저는 되게 이 노동자들한테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투표 하나 하고 나 그냥 일한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목소리를 내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를 깨달은 시기이지 않나라는 생각에 좀 선생님 말씀하셨던 이해관계자들 내부에 계시는 노동자분들이 목소리 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소통, 불통에 대한 문제들이 있고 개별적인 차원에서는 삼성에 관한 정보들을 갖다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보를 갖다가 기업에서 운영하는 정보를 갖다가 많이 소통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해라라고 하면은 그 경쟁 사회에서 그 경쟁을 하는데 불리하다, 경영권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안 그런가요? 다른 나라도 다 경쟁을 하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그거를 공개를 하고 투명하게 운영을 하면서 다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계속 이렇게 말해서 꼬부치면서 이렇게 꽁수를 부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여러 사람들의 생각들을 갖다가 모아가지고 좀 삼성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갖다가 모아서 내부에 있는 사람들 많이 알고 있고 이런 걸 좀 집대성을 했으면 좀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삼성에 계신 분들이 개인적으로는 이제 능력이 있으신 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 게 아니라 다 능력이 있으시죠. 네, 능력이 있으신데 그것만 보다 보니까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같이 정보를 공유를 해서 좀 큰 차원에서 통 크게 전체를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또 이렇게 같이 할 수 있고 뭐 이런 자리들이 좀 많아졌으면 기대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정보가 무슨 영업비밀이라는 건지 그런 건 영업비밀로 해서는 안 됐는데 저희가 뭐 몇 그램 쓰는지 뭐 어떻게 레시피라고 하더라고요. 요리법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섞고 그런 걸 알려달라는 게 아니라 무엇을 쓰는지 그게 노동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대체할 물질은 없는 건지 이런 거 고민해라라는 주문인데 마치 무슨 뭐 영업비밀로 인하여 뭔가 크게 뭐 국가 브랜드 뭐랬더라 국가 이미지를 망치고 뭐 삼성의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리고 뭐 이런 류의 걸로 자꾸 연결을 시켜서요. 그리고 요즘에 벌어지고 있는 일 최순실에게는 국가정보 정말 넘기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마구 넘어갔습니다. 그런 거는 그냥 정부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감시도 못하고 관리도 못하고 막 엉망진창이었는데 이 기업은 정작 내놓아야 될 노동자에게 제공해야 될 정보는 정말 꽉 막히고 그 정유라에게 10억짜리 말은 웬 말인가요? 그 명말을 사다 주고 30억 아닌가요? 말 하나만 10억이고요. 아유 근데 그 삼성에서 일을 하다가 백혈병으로 돌아가신 분, 생명을 잃은 가족을 잃은 분에게는 10억을 줬을까요? 네, 아유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명마보다도 못한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나몰라라하는 삼성 76개 생명이 사라졌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오늘 시국선언문 우리도 반올림에서도 좀 써야 되지 않나라고 고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유 삼성이 정신 차리고 삼성 이재용 비자금 처벌하고 그리고 박근혜 퇴진하고 그리고 최순실은 처벌받고 구속되고 네 그렇게 해서 나라가 제대로 서고 우리의 경제도 제대로 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어말하기를 조금 마무리를 좀 지어볼까 하는데요. 제가 또 생각났네요. 선생님 그 비선실세의 그 핵심 이 사무실이 이 강남인 거 아시죠?
그래요? 그래서 원래는 네. 저희가 저희 이제 서초구 주민이 이곳에 이제 농성장에 지킴이로도 해주시고 아유 어떻게 이런 우리 동네에 이런 일이 있었냐라고 이제 결합을 해주시다가 어제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본래 서초구에는 목욕탕 가면 다들 서로 말씀 안 하신대요. 뭐 이렇게 뭐라도 이렇게 사적인 대화 뭐 이런 거 없대요. 그런데 어제는 얼마 전에는 막 목욕탕 뭐 수영장 이런 데 갔더니 그곳에서 떠들썩 하다라는 거죠. 이 동네에서 일어난 네. 일이거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강남 어디 사무실이 수채가 있잖아요. 있는 곳에서 대체 무슨 작당을 어떻게 해놨길래 나라가 지금 이 난립니까? 그래서 저희 내일도요 시민 발언대 이곳에서 5분 발언대 설치를 하고 토요일에도 거리에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꾸 자랑이 아니라 선보를 하게 되는데요. 마리오네트 왜 하잖아요. 그 최순실이 박근혜를 이렇게 조정하고 있는 거. 근데 그 뒤에 이재용, 삼성이 최순실을 사실상 돈으로 이렇게 조율을 하고 있었다. 그거를 한번 표현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가면도 있어요. 제가 다 주문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리에서 광화문 광장에서 저희가 그 돈 수백억 조금 건네주고, 그들에겐 조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건네주고 수천억 수조의 특혜를 받았을 거잖아요. 그거 저희가 표현하는 퍼포먼스를 광장에서. 토요일 날 합니까? 예. 토요일 날 몇 시에? 선생님 뭐 하실래요? 무슨 역할입니까? 최순실 하실래요? 그 잘하셔야 되는데 조정을 조금 이렇게 역동적으로 하셔야지 사진에도 달라고 하는데요. 이재용 하면 될까요? 이재용도 잘해야 돼요. 저희가 등기이사 선임날 했었거든요. 네. 이재용 어떻게 했냐면 사진으로도 여기 그림으로도 이 근처에 있긴 한데요. 이재용이 말하고요. 돈보따리를 이 최순실에게 이렇게 갖다 바치면서 너무 잔인하긴 하지만 방진복 입은 노동자들을 밟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순실은 이렇게 끈으로 이렇게 손목 이렇게 단 박근혜를 조정하고 있는 장면을 저희가 퍼포먼스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선생님 이재용 하려면요 조금 마음을 단단히 잡수시고 그렇게 오시면 저희가 얼마든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토요일 날 몇 시에 하죠? 토요일 날 저희 약속을 정해야겠네요. 언제 하지? 저희가 반올림 저 깃발 들고 나갈 겁니다. 저희가 6시였나요? 7시였나요? 5시 경에 만나야 되나? 제가 내일 다시 공지를 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요, 이 지금 최순실, 박근혜, 이재용, 삼성으로 이어지는 이곳의 이 문제에 대해서 선생님 혹시 생각하신 거 있으면 조금 더 말씀해 주시면요. 제가 그동안에 반올림에서 만든 피켓 제가 토요일 날 하려고 피켓 만들어 놨거든요. 그거 좀 가져올게요. 선생님 한번 조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실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재벌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정치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최순실 덕은 아니지만은 최순실로 인해서 어떤 그런 새로이 판이 짜지는 계기가 지금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이 재벌 문제까지도 그런 성수와 관련된 문제, 재벌의 폐해 이런 문제들까지도 같이 근본적으로 같이 검토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고 검찰에서 들어가야 될 사람 들어가고 이렇게 좀 분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져오셨어요? 네, 선생님 하나 들고 저도 하나 들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토요일에 할 거고 저희가 계속 외칠 건데요. 박근혜 게이트 최악의 공범 삼성 비자금 철저히 수사라. 최순실에겐 이재용 뇌물, 백혈병 노동자의 500만 원. 네, 500만 원? 네. 네. 그 삼성에서 일을 하다가 백혈병에 걸린 유미 씨에게는 500만 원 주면서
지금 최순실한테는 200억 뇌물 지금 더 점점점 불어나고 있죠. 오늘 삼성전자에서도 지금 수사받는다고 지금 뭐 검찰에 왔다 갔다 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이거 같이 이렇게 연결지어서 네 저희가 삼성 비자금 철저히 수사하라 이거 외칠 겁니다. 삼성 직업병 문제 올바로 해결되는 그 길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선생님 함께 저희도 네 시민분들도 페이스북 생중계 보시는 분들도 저희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토요일에 거리 나갔을 때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도 박근혜의 퇴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그 뒤에 이제 썩은 참부를 드러내는 일에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해요. 394일째 참여해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저희의 이어 말하기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꾸 이게 뜨는데?